여러분은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치욕이자 평생 열심히 일한 가장들을 하루아침에 노숙자로 만들었던 그날. 1997년 12월 3일, 우리는 그날을 국가 부도의 날, IMF 외환위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꺼낼 이야기는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추억팔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아주 섬뜩한 경고장입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그 위기를 감지해야 할 눈과 귀를 누군가가 가리고 있었을 뿐이죠. 1997년 부도 직전까지 정부와 언론이 뭐라고 떠들었는지 기억나십니까?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 위기설은 불순 세력의 유언비어다. 국민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겠죠. 정부가 설마 나라를 망하게 두겠어? 설마 은행이 망하겠어? 하지만 그 설마가 사람을 잡는 데는 불과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시계를 지금으로 돌려볼까요? 2024년, 그리고 다가오는 2025년의 대한민국.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상반기엔 어렵지만 하반기엔 회복될 것이다. 수출이 살아나고 있다. 부동산 연착륙에 성공했다. 마치 27년 전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멘트가 흘러나옵니다. 이것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을 멸망의 평행이론이라고 부릅니다. 대중을 안심시키고 기득권이 자신들의 자산을 현금화해서 빠져나갈 시간을 벌어주는 아주 오래되고 고전적인 수법이죠. 반갑습니다. 냉철한 데이터로 자본주의의 민낯을 파헤치는 미스터 원희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제작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공포에 떨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아무런 준비 없이 다가오는 파도에 휩쓸려 익사하지 않도록 구명조끼를 던져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정부와 언론이 필사적으로 감추고 있는, 하지만 차트는 비명처럼 지르고 있는 제2의 IMF 징후, 단순한 뇌피셜이 아닙니다. 조작할 수 없는 세 가지의 치명적인 데이터가 이미 빨간 불을 켰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엔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1997년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더 파괴적인 충격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 말을 믿지 마십시오. 오직 제가 보여드리는 숫자만을 믿으십시오. 그 첫 번째 증거, 바로 당신의 지갑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있는 환율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즘 환율 얼마인지 아십니까? 1,300원 후반, 심심하면 1,400원을 터치합니다.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 숫자에 적응해버렸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환율이 200원만 넘어도 나라 망한다, 비상이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이걸 뭐라고 포장합니까? 뉴노멀이다. 수출 기업에겐 오히려 좋다. 과연 그럴까요? 이건 적응이 아니라 냄비 속 개구리처럼 서서히 삶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건 쉽게 말해 여러분이 가진 원화라는 돈이 전 세계에서 쓰레기 취급을 받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 환율을 방어할 안전장치가 사실상 해체됐다는 겁니다. 1997년, 2008년 위기 때 우리를 그나마 버티게 해줬던 게 뭡니까? 바로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였습니다. 급할 때 달러를 빌려올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죠. 그런데 지금은요? 없습니다. 텅 비어 있어요. 미국 금리는 높은데 한국 금리는 억지로 낮게 유지하고 있죠. 이러면 외국인 자본이 한국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댐에 구멍이 뚫려 물이 새고 있는데 정부는 양동이로 물을 퍼내면서 안전하다고 외치는 꼴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미 조용히 짐을 싸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냐, 달러 벌어오면 된다, 이런 순진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죄송하지만 그 수출 코리아의 엔진은 꺼진 지 오래입니다. 대중국 무역 수지는 적자로 돌아선 지 오래고 우리의 자랑인 반도체마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달러가 들어오는 구멍은 막혔는데 나가는 구멍 에너지, 수입, 해외여행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으로 환율일 500원, 아니 그 이상을 보게 될 날이 머지않았다는 아주 강력하고 불길한 구조신호입니다. 두 번째 징후, 어쩌면 환율보다 더 무서운 진짜 시한 폭탄입니다. 바로 가계부채입니다. 숫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900조 원. 감이 잘 안 오시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1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숨만 쉬면서 번 돈을 다 모아도 이 빚을 다 못 갚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세계 1위, 전쟁 중인 나라보다 경제가 파탄났다는 남미 국가들보다 한국 사람들이 빚이 더 많다는 겁니다. 이건 경제 지표가 아닙니다. 이건 전 국민의 가슴에 달린 시한폭탄 타이머입니다. 더 끔찍한 건 이 빚의 질입니다. 대부분이 뭡니까? 네, 영끌해서 산 아파트 담보대출이죠. 금리가 1%일 때는 천국이었습니다. 집값은 오르고 이자는 쌌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변동금리의 공포가 시작됐습니다. 월급 300만 원 받아서 원리금으로 150만 원, 200만 원이 나갑니다. 밥 먹고 숨만 쉬어도 마이너스인 삶. 집값은 떨어지는데 이자는 2배로 내야 하는 상황. 이게 바로 하우스푸어의 귀환입니다. 900조 빚의 진짜 공포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빚 갚느라 쓸 돈이 없어요. 치킨 한 마리 시켜 먹는 것도 벌벌 떱니다. 소비가 줄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 물건이 안 팔립니다. 자영업자 매출이 박살납니다. 기업은 해고를 하고 자영업자는 폐업을 하죠. 그럼 소득이 더 줄어들고 빚을 더 못 갚는 악순환의 고리. 이것이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대차대조표 불황의 시작입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 서서히 식물인간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가장 먼저, 가장 처참하게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파트에서 이야기할 자영업자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동네 상가 한번 둘러보셨습니까? 임대문에, 폐업 정리, 한 집 건너 한 집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자 600만 시대. 이건 단순한 불경기가 아닙니다. 자영업의 대학살이 시작된 겁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 털어서 치킨집 차리고 카페 차렸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빚더미에 앉아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는 뭐라고 합니까? 맛집은 줄 선다며 일부의 이야기만 비춥니다. 현장은 이미 지옥인데 말이죠. 나는 월급쟁이라 상관없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자영업이 무너지면 다음 차례는 중소기업, 그리고 한계기업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기업 10곳 중 4곳이 번 돈으로 은행 이자도 못 내는 좀비 기업 상태입니다. 금리가 조금만 더 오르거나 은행이 돈줄을 죄는 순간 이 좀비 기업들은 연쇄적으로 쓰러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구조조정, 희망퇴직, 그리고 해고 통지서가 여러분 책상 위에 놓이게 될 겁니다. 1997년에도 그랬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히 출근하던 대기업 대리님이 하루아침에 책상을 뺐습니다. 이게 남의 일 같으십니까? 이렇게 명백한 데이터가 눈앞에 있는데 도대체 왜 정부와 언론은 위기가 아니다, 연착륙 가능하다 라고만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공포를 느끼는 순간 시스템이 붕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위험을 감지하고 은행으로 달려가 예금을 빼는 순간, 뱅크런, 부동산을 던지고 달러를 사재기 하는 순간 그들이 지탱해온 모래성 같은 경제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거짓말을 해야만 합니다. 괜찮다, 안전하다 라며 여러분을 안심시켜야 자신들이 먼저 탈출할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냉혹한 침묵의 카르텔입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2025년,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첫째, 빚을 줄이십시오. 지금은 투자를 해서 돈을 불릴 때가 아닙니다. 살아남는 게 곧 돈을 버는 것입니다. 무리한 영끌 자산은 정리하고 현금 흐름을 확보하십시오. 둘째, 원화에 몰빵하지 마십시오. 내 전 재산이 원화로 된 아파트 한 채뿐이다. 이건 자살 행위입니다. 자산의 일부는 반드시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옮겨두십시오. 원화 가치가 폭락할 때 달러는 여러분의 가족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가 될 겁니다. 국가가 나를 구해줄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십시오. 이제는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역사적으로 모든 경제 위기는 준비된 소수에게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 이자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남들이 뉴스만 보고 안심할 때 먼저 깨어서 위기를 직시하고 공부하는 여러분만이 2부의 재편 과정에서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 미스터 원희가 그 길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생존 본능을 깨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돈을 지키는 것은 결국 당신의 깨어있는 이성입니다. 감사합니다.